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. 노노 원장님, 네. 저희 아기가 3살? 사실 옛날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4살이라고도 할 수 네. 있는데 이때쯤 되면 저는 유모차 안 쓸 줄 알았거든요. 얘가 걷고 뛰고 다 하는데 좀만 걷다 보면 안아달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유모차를 버릴 수가 없는, 계속 써야 되는데 좀 궁금해요. 노노 원장님은 어떤 유모차 사서 쓰셨었는지. 그게 이제 요즘은 유모차라 꼭 안 하고 진짜 유아차, 아가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유모차가 익숙하니까 유모차로 얘기를 하는데요. 제가 사실은 그 로망이 있어서 좀 비싼, 굉장히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유모차를 샀고요. 그 이유가 되게 웃긴데 대학로에 커피집을 갔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남자분이 유모차를 끌고 오셨는데 생전 처음 보는 유모차인데 애랑 아빠랑 마주보고 굉장히 높이 애가 앉아있고 아빠가 한 손으로 끌고 와서 커피를 딱 시켜서 마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유모차를 제가 임신해서 샀고요. 근데 그게 이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 비싼 유모차를 네. 고르시진 않았을 것 같고. 이제 그게 나름 아무래도 아기의 안전성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죠. 이제 폼도 나지만은 차가 크고 바퀴가 크면 안전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유모차 바퀴 큰 거, 좀 뭐 나름 좀 덜 흔들린다고 하는 거. 근데 저도 유모차 고를 때 막 네. 맘카페나 이런 데 검색했을 때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디럭스 유모차 좋은데 좀 비싸고 되게 짧게 쓴다. 근데 결국엔 휴대용을 쓰게 되니까 휴대용을 장만해라.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갓 태어난 애는 그 신생아가 누워서 주로 지내는데 휴대용 쓸 수가 없어요. 그거는 누워있는 인간에서 걷는 인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신생아 그 생활 패턴에 맞는 유모차를 쓸 수밖에 없죠. 근데 저는 그건 못 써봤는데 베시넷이라고 네.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바구니 같이 생긴 거 네. 있더라고요. 거기 이렇게 누워서 데리고 다니는 거. 혹시 네. 그거는 써보셨어요? 저 때 그거 없었어요. 그래요? 네, 그게 없어서 그 다음부터인가 언젠가부터 그렇게 생긴 유모차가 나오더라고요. 저 때는 없어서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재우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저희 큰 신우가 유럽에 단체로 무슨 연수를 다녀오셨거든요. 그랬더니 야, 유럽은 애들이 그 추운데 다 밖에서 유모차에서 자더라 애들이. 나보고 애를 데리고 나가서 재우래요. 근데 우리나라는 추운 날 애를 데리고 나가서 재운다 상상도 안 되잖아요. 근데 애들은 추우면 잘 자요. 얼어 죽지 않더라고요. 어른이 춥지 애들은 쌀쌀하면 더 잘 자요.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엄마가 이제 집에만 계속 24시간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. 엄마도 바람 쐬고 그래야 되니까 아기 데리고 나가서 아기 재우고 엄마 밖에 좀 있고 같이 있으면 좋죠. 그 아까 디럭스 유모차 구매할 때 이제 큰 바퀴 네. 이렇게 좀 충격을 좀 덜 주는 이런 걸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진짜로 신생아한테 이 흔들림이나 이런 게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요? 그 우리 보면 가장 전형적인 게 애기 막 흔드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애기 뇌가 흔들린다고요. 근데 애기가 차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이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죠. 애 세워서 막 흔드는 거랑. 거기에다가 또 이제 어디 무슨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한번 애기를 앉혀서 재웠대가 애가 이렇게 목이 꺾여져서 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. 애기를 신생아 때는 좀 눕혀서 재우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긴 게 베시넷이고요.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게 유모차 타입인데요. 아이들이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이런 걸 쓰는 게 안전하죠. 밖에 나갔을 때 여기서 아기를 재우면 이게 아무래도 좀 눕힐 수 있다 하더라도 아기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그런 게 아기 척추랑 근육 발달, 아기가 잘 때 한두 시간씩 자니까 아기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죠. 그래서 평평한 데서 안전하게 재우는 게 아기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. 저 유모차가 좀 좋은 게 네. 저희 아기가 좀 크고 나서도 계속 유모차를 타려고 하는데 네. 이제 짧아요. 다리 올려놓는 데가 저게 늘어나더라고요. 맞아요. 아까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어요. 이거 위에도 보면 여기에도 늘릴 수 있고 위아래로 다 늘릴 수 있거든요. 요거는 그래도 조금 오래 쓸 수 있어서 저 그런 뺄수 있지 옵션이 않을까요? 있으면 이제 가격은 올라가지만 사용은 편리하죠. 저런 디럭스 유모차에는 그런 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스펜션? 네, 아마 경량 유모차, 휴대용 유모차를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그거 가다 보면 그런 턱에 애가 못 넘어가요. 내 힘으로 유모차를 세워서
유모차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어요. 그냥 유모차가 못 넘어가죠. 바퀴 크기가 작아서요. 부서질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유모차를 들어서 옮기는데요. 아마 이게 바퀴가 크면 그런 거를 쉽게 넘어가겠죠, 아무래도. 또 하나는 보통 유모차가 요즘 우리나라에 난 유모차가 대부분 유럽 제품이에요. 왜 미국 차와 일본 차가 없지?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아마 근데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니까 도로가 나름 좀 잘 되어 있죠. 유럽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시고 오래된 길들이 많다 보니까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 그 돌로 된 길들 있잖아요. 그거 아직도 사용하잖아요. 그런 데를 막 다니려고 하면 바퀴의 중요성, 그 다음에 충격을 흡수하는 거,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유모차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개발이 되고 제품을 더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하나 또 좀 감탄했던 게 저 유모차가 네덜란드 제품이라서 그런지 이 손잡이 높낮이 조절이 되는데 꽤 높이까지도 되더라고요. 그게 보통 우리나라 그 유모차가 여자들 한 키 16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해서 만들었을 텐데요. 그러니까 저 유모차가 아마 아빠들 밀라고 사실 진짜 유모차 아빠가 밀어야 되거든요. 엄마 힘들어요, 이 많아서. 그러니까 살 때 딱 얘기하는 겁니다. 이거는 너가 미는 거다.